네, 리포트 비하인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운송업종 그리고 그 안에서 서프라이즈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현대글로비스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레포트 제목이 아주 눈에 확 띄고 깔끔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잡으셨는데 어떤 뜻이에요? 네, 사실 운송 업종도 다른 증시랑 마찬가지로 올해 변화 포인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관세라든지 내수 소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참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변함없는 트렌드는 바로 이 양극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 꾸준히 잘해왔었던 기업들이 이렇게 높아진 재무 또는 이익 체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위기 대응 능력 측면에서 후발주자들과 계속해서 격차를 벌려 나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상위 업체들 위주로 집중을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조금 내용을 들어가 볼까요? 그동안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이제 무역 환경에 굉장히 크게 노출이 돼 있다 보니 여기에 크게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까? 달라질까? 아니면 비슷한 환경이라서 불확실할까? 궁금해지는데 전반적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하반기 역시도 굉장히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관세 당장 앞서 말씀해 주셨었던 것처럼 협상 결과 어떻게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좀 휴전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동 내에서의 이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해운 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운송 안에서는 사실 항공이라든지 이제 택배 산업은 또 내수 경기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데요. 이 부분 역시 이제 추경 이후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어느 속도로 회복이 될지 또는 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말 있었던 사고 영향을 어떻게 LCC들이 극복할지 굉장히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증시 투자 관점에서는요, 아무래도 주식, 이 주가라는 게 굉장히 이런 불확실성을 미리미리 선반영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와 하반기 불확실성을 놓고 봤었을 때는 그래도 하반기는 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내용들, 그런 변수들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 이제 분위기 따라서 운송업종 역시도 결국에는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을 상대적으로 잘 선방 또는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 위주로 기대감이 먼저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디테일하게 이제 뭐 육해공 안에서 어떤 사업자가 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상위 업체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기반으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상위 업체 대표주들 위주에서 좀 더 선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운송 쪽을 다 커버하십니다. 육해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길, 바닷길, 육지길을 통해서 물건을 나르는 모든 운송 커버하고 있는 기업들을 담당하고 계신데 그러면 육해공 중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처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서서 대표 주자,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힌트를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육해공 안에서 보셨을 때는 해운 쪽이 지금 가장 좀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운은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오랫동안 사실 공급 과잉에 대한 사실 우려들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주가는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사실 오히려 실제로 이런 대외 변수들에 비해서 더 선방할 수 있는 거는 해운 업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해공 중에서는 해운 업종이 가장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운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H&M이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운송 업종 내에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또 대표주이다 보니까 H&M을 둘러싼 주주 환원책 향후 향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하자라는 의견이고요. 해운과 이제 좀 종합물류로 좀 연결해서 봤었을 때는 현대글로비스가 그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H&M 같은 경우에는 외부 변수 도움을 크게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글로비스는 어떻게 보면 좀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직전에 이제 발표한 것처럼 실적 역시도 기대 이상의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서 앞으로도 좀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지 않나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상황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양극화라는 트렌드를 항공 쪽에서 좀 가장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LCC들 이 저비용 항공사 위주로 봤었을 때는 확실히 내수 소비 부진에 대한 영향에다가 LCC들 간에서의 가격 경쟁가 심화되는 모습들이 여름에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해운이랑 비교했었을 때는 기대에 가장 못 미치는 부분이 항공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사실 대표주인 대한항공 혼자서 실적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 저비용 항공사, 이런 경쟁사와 대한항공 간의 간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항공 안에서는 대한항공 이 대표주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각각의 투자 포인트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현대글로비스, HMM, 대한항공 이렇게 투자 매력도가 있다 이렇게 나열 가능할까요? 이게 좀 그때그때 다르긴 할 텐데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글로비스와 대한항공을 가장 그렇군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H&M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반기에 뭔가 공급 과잉이라든지 지금 컨테이너 운임이 이제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나 아니면 지정학적 이런 관세 영향이 되게 부정적인 노이즈 또는 리스크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 사실 여전히 또 저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관심 종목으로서 계속해서 H&M 역시 지켜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네, 셋 다 이제 투자 의견은 좋다인데 이렇게 강도가 좀 달랐어요. 현대글로비스와 대한항공을 가장 위에 두시고 바로 밑에 HMM 이렇게 두고 저희도 체크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최대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달성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왜 이렇게 결과가 좋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이번 분기가 참 사상 최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관세 인상에 대한 좀 우려가 많았었는데 이러한 이제 시장 걱정을 뚫고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볼 만한 부분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 물류의 이제 전문 쪽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 안에서 보시면은 글로비스 자체적으로도 사실 육해공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 또는 기아 이 네트워크를 모두 커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수익 구조가 다각화되어 있고요. 가장 이제 좀 단적인 예시로서 제일 중요한 물류 사업 내에서의 매출을 지역별로 구분을 해보면요.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주 쪽이 2020년대 들어서 가파르게 성장을 해서 오히려 국내의 2배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수 소비가 둔화가 되고 또는 이제 수출 관련된 안에서 내수 물량들이 부진하다라고 해도 결국에 지금 미주 쪽의 익스포저가 글로비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해외 쪽 생산 늘리는 부분으로 만회가 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다각화되어 있는 사실 수익 구조 덕분에 시장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자동차가 잘 움직여서 물류로 여러 가지 이제 싣고 배로 싣고 뭐 나르고 이러는 과정에서 실적을 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인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의 전망이 궁금하고 현재 현대글로비스의 위치는 어느 정도 이 업종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일단은 자동차 물류 시장이라는 게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어쨌든 전체 이제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성장할 걸로 뭐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예상은 사실 안 되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경쟁 구도도 놓고 보면은 결국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은 일본 선사 또는 일본 물류 업체를 주로 이용을 하고 유럽은 또 유럽 업체들을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글로비스라고 해서 사실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의 물량을 뺏어온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비스는 꾸준히 이제 공급들을 PCC라든지 물류 전반 쪽으로 늘려왔는데
사실 전기차와 이 중국 OEM 업체들이 좀 새로 물량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좀 변화가 왔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어떻게 보면 물류업체랑 같이 일을 하지 않았던 새로운 화주들이 성장이 훨씬 더 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기존 물류업체들은 대부분 다 공급 투자를 안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이제 수요들을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먼저 선점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역시도 DTR에게 놓고 보시면 결국 저희가 중국 이 비계열 물량 증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지금 글로비스의 자동차 물류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은 구조적으로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실적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운송뿐만 아니라 자동차 밸류 체인 내에서도 가장 차별적인 성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 전망도 긍정적으로 내셨습니다. 실적에 대한 그리고 투자 포인트 같이 체크해봤습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